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1월 5일이죠. 네. 자, 오늘 증시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나타냈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방송 뭐 녹방 보시는 분들이 생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적합한 전략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지만 업종별로의 어떤 흐름들이 너무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트럼프 관련주 들고 있다가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손실이 좀 줄어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저께 바이든 관련주에 팔았더니 오늘 급등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분명히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그럼 그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분들은 본인 방법대로 하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글쎄 아니야, 일교차가 큰 시기는 좀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아침 춥고 계속 추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관리 또 잘하시고, 몸이 아프면 주식이 귀찮아지거든요. 근데 주식도 여러분들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 뭐 부지런히 어디 무슨 게시판 가고 막 글 보고 여러분들 그거 갖고 매매하고 이러시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하는데 도움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지금 뭐요? 시장이 사실 지난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급락 나올 때.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그 다음에 그 주 월요일 날. 아니면 그 전주, 그죠? 코스닥 빠지고 코스피 빠지고 순차적으로 엄청나게 폭락이 좀 나왔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땡길 때도 굉장히 좀 빨리 땡기고 뺄 때도 굉장히 빨리 빼는 시장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 무조건 털리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장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털리고 저점에서 잘하고 또 고점에서 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전략의 차이거든. 왜 분명히 좋은 주식은 누군가 포트 안에 들어 있었을 거란 말이지. 포트 안에 나 이거 샀는데 나 털렸어. 털리고 나니까 어떻게 올라가? 이제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짜증스러운 시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핵심인데,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가 사실상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자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뚜껑이 달라져 있어. 그죠? 뚜껑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6개 주가 여러분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장중에 오전장에 보시면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런 데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바이든이 조금 우위를 나타냈던 그 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이기나, 그래서 장 초반에 올랐고 바이든 관련주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변동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 안에 업종별로 너무 온도차가 심했죠. 온도차가 너무 심했던 게 이제 어제 12시 기점으로, 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12시 기점으로 오르고 반도체 관련주도 오르고 5G도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주는 그냥 바이오는 자기 길 가는 방향대로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협주, 남부 경협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 반대의 흐름이죠. 급락하고. 그래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가 올라가고 바이든 관련주는 또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몇 시? 12시에요. 왜? 이게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뭐 조지아, 지금 아직까지 개표가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애리조나라든지 너바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 6개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데들도 보면은 트럼프가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스콘신, 뭐 미시간, 뭐 이런 데도 지금 보면 역전한 데 있죠.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런 쪽도 트럼프가 우위에 있어서, 아, 트럼프가 이번에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밤에 보니까
마치 바이든 표를 갖다가 퍼부은 듯한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51대 48 이게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뭐 국회의원 투표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뒤집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개표 현황 보니까 한 60% 내지는 한 70% 정도 개표가 돼 있으면 그 흐름이 뒤집어지기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또 어저께 저녁에는 그 흐름이 이제 뒤바뀐 거고, 그게 지금 역전 나온 데가 요 두 군데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격차가 벌어진 게 애리조나라든지 뭐 이런 쪽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될 줄 알았던 흐름이 뒤바뀌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 흐름이 완벽하게 달라지더라라는 거고, 이제는 이 6개 경합주에서 지금 두 군데, 펜실만 먹어도 지금 바이든이 되는 거고, 아니면 너바다, 애리조나만 먹어도 지금 바이든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너바다 같은 경우는 49.3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50.7%예요. 47.9가 지금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만 먹어도 이기는데, 여기서 만약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우편 투표까지 더 해가지고 만약 여기도 이기면 그냥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가능성이 바이든이 더 높아진 게 현실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물론 이제 개표가 언제 완벽하게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가 뭐 한대요? 뭐 불복한다고 하잖아, 그죠?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합시다. 근데 판결합시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내세울 게 없어요. 중요한 건 트럼프가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습니다가 없어요. 개표 다시 해도 뭐 똑같은 결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찌질하게, 야 무슨 졌으면 졌지 불복까지 하면서 법원까지 가냐, 미국 볼장 다 봤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예요, S&P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예요? 1조 1000억. 그러니까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얼마 매수했냐면 1조 4천억.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얼마? 8천억 매수했습니다. 2조 2천억. 여러분들이 근데 하루아침에 2조 2천억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에도 지금 탑5에 꼽힐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력했던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뒤집혀갖고 바이든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확률은 봐야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확률이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바이든 쪽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조 2천억 정도 외국인이 쏟아 부을 정도였으면 둘 중에 하나지. 바이든이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든가, 아니면 지금 뭐야, 그냥 누가 됐든 간에 시장을 땡길 의지가 있다거나, 그죠? 누가 됐든 간에 시장이 땡길 의지가, 그럼 2조 2천억이 여러분들 장난이에요? 엄청난 자금 아니야, 사실? 2조 2천억이면 20억 달러예요, 그냥. 20억 달러.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도 1년 내지는 뭐 분기 이익이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지금 투자금으로 지금 유입시킨 게 외국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정도 매수를 보였던 적이 드물다는 얘기죠. 손가락 5손가락에 꼽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어제 개인들이 만약에 신재생을 털렸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털렸거나, 아니면 2주 전에 털렸거나,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나게 시장 흔들어 제끼면서 뭐 개인들을 털고, 그러니까 털릴 사람은 털렸을 거 아니에요. 털릴 사람은 털렸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굉장히 어떻게 달콤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어. 시장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유동성 믿고 그냥 사세요, 내지는 버티세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누군가 버티지만 누군가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똑같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갈리죠. 왜? 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개인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여러분들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내 종목 가요 말아요. 시장 가요 말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못 지키잖아. 핵심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자꾸 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못 지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충분히 이야기는 드렸지만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죠? 왜? 돈 쏟아 부은 거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2조 2천억.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합쳐 3조 샀어요. 3조. 우리나라 선물이랑 지금 코스피 시장 메이저 쪽에서 3조 들어왔어요. 3조 들어왔습니다. 장난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늘 FOMC 회의가 오늘 종료됩니다. 금리는 동결되겠죠. 근데 파월 의장이 뭐 돈을 좀 더 풀겠습니다. 아니면 푸는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지.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불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뒤집힐 것이냐. 왜? 명확한 증거물이 있냐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네.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으니까 몰빵 매매를 여러분들 했으면 만약에 어저께 트럼프 수혜지로 몰빵했다거나 그럼 어제 팔았으면 잘했겠지. 근데 반대로 어저께 바이든 관련주에 내가 몰빵했어. 근데 어저께 급락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 존버하든가 아니면 어저께 털리든가. 존버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 하지만 털린 사람은 오늘 뭐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고 타이밍 잡기 힘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한쪽에 여러분들 베팅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매매해야 될 거는 몰빵이 아니라 아니면 그러니까 한 종목의 몰빵이 아니라 전체적인 뭐요? 포트폴리오 구축. 그러니까 즉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오늘도 어제 오른 종목 여러분들 다 빠졌잖아. 그냥 이것만 한번 좀 볼까요? 스페코? 아, 스페코 아니구나. 이거 뭐야? 아난티? 대하티 해볼게. 어저께 경협주가 여러분들 급등했어요. 왜? 되게 웃겨 사실. 왜? 북한은 트럼프를 좀 더 원할 거야 라는 게 이유죠. 왜? 사실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 대화는 했지만 뭔가 만들어낸 게 뭐 있어? 없어요. 뭐 있어? 그냥 판문점 가서 사진 찍고 그냥 액션 취하고 바뀐 게 없잖아. 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뭐 북한이 핵을 포기를 했습니까? 무기나 더 늘어났지. 뭐가 바뀌었어? 그래 대화 기조는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은 죽어야지 사실. 근데 바뀐 게 없는데 어저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협주가 18%나 올랐어요. 대하티아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바이든이 가능성이 높아지니 얘는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매매하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괜찮아. 이런 거 한두 종목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왜?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종목들을 매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니면도 그냥 주식을 인생 바꾸려고 매매 한 번에 인생 바꾸려고 하시면 결국에는 될 것도 안 되더라라는 거지. 나 그거 들고 있었는데 팔아버렸는데 급등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한두 번 맞으면 멘탈이 온전하지 못해요. 다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고. 왜? 손실 보니까 더 먹고 싶잖아. 그러다가 타이밍 또 놓치는 거예요. 어저께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한번 볼게요. 하나솔루션. 자 봐봐. 어저께 폭락 나왔죠. 기관들 어저께 120만 주 팔았어요. 이 멍청이들. 예.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기관이 어저께 엄청 많이 팔았는데 장중에 12%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근데 오늘 어떻게? 하루 만에 뒤집혔어요. 그죠? 고점이 넘어갔어. 그럼 어제 판 사람은 오늘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타이밍을 어떻게 해? 다시 노릴까? 왜?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저거를 사기도 애매하고 안 사기도 애매하고 올라가면 열불 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지금 장은 끝장이에요. 끝장. 근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수십 가지, 몇 가지를 사놓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지.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야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적을 뿐더러 그게 현실적이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이거 어떻게 알아? 증권사 애들도 어저께 리포트 써놓은 거 여러분들 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기조로 대부분 나왔어요, 전략이.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그게 바뀌었어요. 아까 봐봐, 기관들 하나솔루션 120만 주 매도 나왔어. 연기금, 투신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연기금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하니까 손실나지. 우리 소중한 연금 갖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러분들 HDS 보시면 다 알아요. 어저께 하나솔루션 170만 주구나. 어저께 외국인들 50만 주. 근데 외국인들은 어저께 파랗지 못해 다 사잖아. 기관들 보면 다 샀죠. 근데 투신 어저께 43만 주 털렸어요. 연기금 어저께 75만 주 털렸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다 샀네. 이게 뭔 짓거리.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연기금도 단타하려다가 이거 기회 놓치는 거거든, 이걸. 괜찮아. 트럼프가 됐었어도 어차피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은. 그죠? 사실상 연기금도 매매를 지금 초보 개미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외국인들이 시장을 땡기기 시작하면 타이밍 잡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률을 보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시장이 그러면 내년 시장이나 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을 겁니다. 단 여러분들 매매를 잘해야지, 매매를 잘못하면 수익을 못 낼 겁니다. 라고 이야기 저는 할 거예요. 왜? 그거는 오늘이나 어제나 지난주 시장 보셨다시피 시장이 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턴다고 계속 머리채 흔들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럼 개인이 툭툭툭 털려. 물론 다 털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개인들이 나와. 근데 그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당연히 주식은 왜? 지나고 봐서 수익을 내야 그 말이 맞는 거고, 자꾸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근데 확률이 높으면 그 말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저점이 깨졌지만 4일 만에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까지 땡깁니다. 어딜 시장을. 바뀐 건 대선 끝난 거밖에 없어요. 대선 끝나니까 불확실성 해소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코스닥도 어떻게 돼 있어? 이때 10월 27일 날 저점입니다. 766이에요. 766이면 지금 저점 대비 한 10%는 올라왔어. 그럼 10% 올라왔으면 종목이 최소한 얼마? 10에서 20% 정도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종목이 그나마 시장보다 세거나 아니면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저점 찍을 때 여러분들 또 똑같이 저점이 깨졌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만 보고 우린 대응하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요즘에는 페인팅이 나와. 그러니까 휩소, 페이크가 나온다고. 개인들 아니면 다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순간 이탈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땡겼다가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뺐다가 회복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 수급의 내용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권에서 나온다 그래서 투매 나오니까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반등 나올 거니까 지금은 보유 자리. 그러니까 보유하고 여러분들 반등 자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계속 보유하게끔 돼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팔 거면 그 전에 팔든가. 근데 항상 최악일 때 팔라 그러지. 왜? 못 버티는 거예요, 심적으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인데 어떡하지 이거 내 돈 아닌데? 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30%까지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 보니까 악재만 있어. 저 악재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지? 그러다 털리는 거예요. 항상 파생이나 현물이나 누가? 개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팔면 바닥치고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이때랑 지금이랑 바뀐 거 딱 하나. 대선 끝난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지고 있었고 바이든이 우위에 있었어. 그거 말고는 없었어. 근데 대선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은 미리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 차이는 뭔데? 개인들 투매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일단 명확해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무조건. 돈 풀었으면 여러분들 그 돈이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돈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가장 많이 풀린 게 당연히 미국이죠. 왜? 걔네들은 그냥 돈만 찍어내면 돈이니까. 윤전기 돌리면 돈이에요. 걔는. 돈만 찍어내면 돈.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러 쓰려면 수출해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 얘네들은 뭐 돈을 제일 많이 푼 국가예요, 사실. 유동성.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그러니까 돈 푼 게 누군가의 어떤 돈이 지금 풀린 상황이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악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지면 여러분들 그건 리스크예요. 아시겠어요? 경제가 너무 좋아지면 왜? 돈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금이 빠지고, 그러면 시장 자금이 빠져서 그동안에 돈 풀었던 애들이 이제는 뭐야? 돈을 갚겠지. 왜? 금리 지금 제로니까 돈 빌려가. 그죠? 근데 계속 빌린 거를 갖다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갚아야 되고, 갚고 나서 또 그러면 재무제표를 개선시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동성.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쉽게 회수되기 힘들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재가 나오면 빠지고,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가 나오면 빠지고,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그 진폭이 크고, 여러분들 목격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또 빠른 반등이 나와요. 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이 반등을 어떻게 못 먹지. 못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에 털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은 당분간 회수되기 힘들다라는 게 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왜?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경제가 확실하게 지금 좋아지지 않잖아. 그러면 경제가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놀러 갈 수 있을 때, 비행기 타고 해외로, 그때가 진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그 시기가 당장에 안 오면 뭐 계속 이 상황이 왔다 갔다.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좋지 않겠죠. 왜 어디 하나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지금은 밑빠진 독이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밑빠진 독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오래 지속이 되면 당연히 밑빠진 독이 되는 거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 치료제나 백신 나오고 확진자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경제가 좋아지면 다 돈 쓴 게 잘 된 거겠죠. 결과론적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상황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유동성 회수가 힘든 구간에서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너무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들이 오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다라는 거죠. 왜? 잘하고 있으니까. 확진자가 100명이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 10만 명이래. 프랑스 5만 명만 이래. 걔네는 인구가 많지 않나요? 그렇게 안 많잖아. 미국은 뭐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중국도 많이 줄고, 대만 별로 없고, 일본도 뭐 1000명이래고, 그죠? 싱가포르, 뭐 뉴질랜드 이런 데 많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가 상승률은 그런 확진자가 없는 데가 가장 커요. 회복 능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나? 일단 차트 기술적인 흐름 간단하게 좀 보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추세.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너무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사실. 왜?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가, 이제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도 이 자리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왜? 지지선. 근데 그 지지선이 뭘로 깨졌어요, 지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좀 확대시켜 보시면 개파락 나왔죠, 여기서. 개파락, 그죠? 개파락 나오고 이 저점이 다시 긴 음봉으로 훼손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폭락이 한번 나왔고 그 자리가 이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이 되고 저항선이 여러분들 돌파되면 뭐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지선이 깨지면 더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저항이 뚫리면 뭐 이제 지지선으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강한 지지선이었는데 어떻게 깨졌으니까 급락이 나온 거죠.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돌파가 됐으니까 한번 급등 나오고 다시 요렇게 올려치니까 더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습성을 알면, 그러니까 주식의 생리를 알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근데 보시면 지지선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형성될수록 그 하락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깨졌으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지지되나 싶었는데 다시 올려치고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락이 나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그게 좀 있어야 돼요. 요렇게 2011년도부터 언제 2017년도까지 몇 년, 6년이 박스권인데 6년이 박스권이 돌파될 뻔하다가 지금 밀린 거거든요, 사실. 돌파될 뻔하다가 지금 크게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크게 올랐었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 파동이 원래 짧죠, 굉장히. 근데 이 파동이 지금 짧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돼요? 전저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 하나의 박스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추세가 잡히면 이렇게 길게 가요. 지수가 몇 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 한번 올라갈 뻔하다가 밀렸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취임하고 나서 한번 주가가 땡겨야 되는데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2011년도 이 자리가 안 깨지지, 그죠?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큰 박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2600이 다시 돌파가 되면 요때 지금 올려쳤던 힘이 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자리 사실상. 왜? 그만큼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도 좋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때? 안 좋았던 게 갑자기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는 부동산 청약하는 거나 얼마 전에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카카오 게임즈 청약하는데 뭐 1500대 1? 네? 그 다음에 BTS 빅히트 청약하는데 뭐 53조가 몰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 많다고 지금. 근데 돈이 많은데 그 투자처가 지금 아직까지 부동자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여러분들 주식해서 제대로 먹을 거면 크게 먹어야 되는데 크게 꼭 상한가가 큰 게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상한가를 목표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로. 물론 상을 먹는 경우가 있긴 있지. 근데 진짜 크게 먹는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지. 한 달 기준에서 내 월급이 한 달에 250인데요, 아니면 300인데요, 월급만큼 벌거나 아니면 그 이상 벌어. 그러니까 항상 장이 좋을 때 사람들이 아이씨 나 그냥 회사 때려칠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일은 되게 힘들게 하는데 주식으로 또 쉽게 수익 나는 경우가 그때거든. 그럼 장이 좋고 나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결국 유동성이고 실적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보시면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 악재라 그러잖아, 그죠? 금리 인상기가 주식시장엔 안 좋다 그러잖아. 왜? 금리 인상이 되면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서 주식자금이 빠진다. 그래서 증권주 보면 여러분들 공부 한번 옛날 책 갖고 한번 해보세요. 금리 인상 시기가 악재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이 밀리고 내지는 증권주가 빠진다. 그죠? 그게 마치 뭔가 이론처럼 돼 있는 어떤 공식처럼 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최저금리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0.75, 0.5% 최저금리예요. 여기서 뭐 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많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 중국이 사실 높은 편이고 러시아나 브라질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금리예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결국에는 수익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수익률 게임은 언제 일어났어 사실? 수익률 게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좋았던 게 이제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포기하신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박스권이 돌파되면 크게 가야 돼요. 지수가 이때 있죠. 2003년도 500이 어디까지 2000까지 4배 올랐어. 그러면 종목이 10배 막 20배씩 올라가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4년 그죠? 그럼 횡보를 지금 6년 동안 했으면 상승 탄력이 얼마?
최소한 1, 2년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려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거 왜 뚫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들어와서 다시 정비를 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분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항상 지금 보면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국가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여러분들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높으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이 먹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주식 사는 이유가 뭔데요? 삼성전자 운영하려고? 택도만 얘기지. 돈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 제일 편해요. 왜? 돈 놔두면 주식도 올라, 배당도 줘. 그러면 그냥 앉아서 뭐야?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니까. 뭐 기업 운영하고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40% 정도 우리나라 지분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본격적으로 줄이는 시기가 뭐 지금이겠어요? 아니면 오르면 팔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 팔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보다 비중이 높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도 적지만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도 적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장이 올라갔을 때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뭐하러 투자를 해? 배당 먹으려고? 에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지.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권이죠. 돌파가 되면 이제 스타트 어디 2600까지 올라가고 2600에서 또다시 어떻게 레벨업에 대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진행되지는 않겠지. 하루아침에 진행되진 않겠죠. 하루아침에 진행되진 않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길게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당겨? 그러니까 당긴다 하더라도 이때도 지금 지수가 4배 올랐는데 4년 동안 올랐거든. 그럼 1700짜리가 만약에 더블로 갖고 3400 가는 게 여러분들 한 2, 3년 걸린다고 치면 그 2, 3년 동안의 어떤 투자 계획을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장이 좋은 상태에서 장이 어떤 종목의 주도주, 왜 이런 장에서는 항상 주도주가 나오니까 그래요. 길게 보면 삼성전자죠. 하지만 이때는 뭐 IT 금리 다 올랐어 사실. 근데 이때는 뭐 OCI 동형제철화, 그 다음에 금호석유 막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상품 관련주, 조선, 우리가 차화정이라 그러잖아.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건설, 이때 많이 올라지. 이때. 그러니까 주도주가 확실하게 지금 급등 나올 때마다 있어. 근데 지금은 현재 보시면 뭐일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지. 중요한 건 주도주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장이 좋으니까 내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항상 어떻게 돼요? 털려요. 아시겠죠? 이제 그 말씀드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은 시장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치는 미국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미국 대선 끝난 자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미중 무역전쟁 심화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뭔데? 악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더 심한 악재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직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나는 동안에 뭐가? 그럼 악재가 조금 수면 아래로 들어간 동안에 뭐 하겠어? 반등 나올 거예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투자한 사람들이 돈 먹으려고 시장을 띄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주가 띄워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에 털릴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고점 매수하는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고 저점 매도하는 걸 경계해야 돼.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게끔 계속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서 가장 키포인트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서 시장을 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를 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근데 실적이 우리나라 실적도 있지만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죠? 근데 그런 데가 안 좋은 상황에도 이 정도면 걔네들이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어떻게 될까? 더 좋아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일단 투자 마인드를 가져가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시장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변동성이 클 거니까 저점에 털리지 않게끔 주의하자. 그게 결론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뭐 여기서 고점이 한 번에 돌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매수하면은 당연히 한 번에 넘어가겠지만 이게 2조 원, 3조 원 오늘 봐봐 외국인 기관들 2조 2천억 샀죠. 그 다음에 6천억 샀지. 거의 3조 원 가까이 오늘 시장 투입됐어요. 근데 3조 원 매수 들어와갖고 지수 어떻게 2.4% 땡긴 거거든 사실. 코스닥도 물론 그만큼 올라왔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지금 더 땡길 수 있는 거 사실은. 왜? 올라갈수록 매물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장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매물을 여기서 최대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흡수를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역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스권이 여기서 이제 돌파가 돼서 올라간다고 쳐도 언제 8월부터 언제 11월까지 횡보였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럼 가격 조정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기간 조정을 거친 거지. 어디 3개월 동안에. 그럼 3개월 동안에 기간 조정 거친 이유가 뭐겠어? 더 높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지금 이슈를 보면 호재가 많아서 악재가 많아서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어요. 사실 시장에. 그죠? 우려감이 있거나 불확실성이 많았다고. 그럼 뭐 호재는 뭔데? 실적 말고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지금 어떻게 횡보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매물 수화 누군가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매물 수화한 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매수를 많이 해준 건 개인과 외국인들. 근데 기관들은 계속 주군장창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매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그러면서 한 달 더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왜 대선 끝났으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계속 그냥 주군장창 간다?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가도 여러분들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처럼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좋을까?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에 없어. 근데 이 종목이 계속, 그러니까 지수가 2600까지 가서 이 종목이 한 7만원 갔다 칩시다. 좋아요? 안 좋을걸? 왜? 나한테 없는 종목이 백날 올라서 시장 땡겨봤자 뭐가 좋아? 아니잖아요. 그죠? 나한테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내가 또 그런 걸 살 기회를 줘야 내가 사실상 실적이,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살 기회를 분명히 주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개인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치거나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갖고 미수신용 막 땡기니까 막 빠지면 저점에서 어떻게 털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저점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빠지면 우려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너무 무리해갖고 이럴 때 빠질 때 꼭 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손만 조금만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에서 수익 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큰 이벤트가 하나 없어졌으니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겠어요. 자, 전략 종목 이야기 합시다. 전략 종목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신재생도 제가 많이 넣어드렸고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5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테마주들도 많이 넣어드렸고. 그러면 그거를 전략에 맞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짜드리는 이제 그 전략 있죠? 전략에 맞게 등록을 하셨으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도 왜 괜찮아. 왜 골고루 섞었거든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트럼프 바이든 공통으로 수혜주인 애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내수 내지는 뭐 그런 거 비트코인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핀테크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뭐 엔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그죠? 근데 너무 극명하게 지금 뭐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움직일 거지만 등락이 심하지. 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급락 오늘 급등이잖아요. 반도체나 지금 통신 같은 경우도. 그러면 바이든이 됐다고 통신 쪽에 투자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안 팔아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은 되게 웃기게 흘러가죠. 근데 결국엔 그게 단기적인 거고 결국에는 다 같이 올라갈 건데 그런 거를 포트를 여러분들 구축을 잘 하셔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바이든은 어저께 저는 투자 100% 몰빵했습니다. 바이든이 될 줄 알아서 신재생 갈 줄 알고 몰빵한 사람은 어저께 털렸어요. 그럼 아니면 오늘 본전이든가 아니면 조금 수익이든가. 근데 그게 올바른 투자법이 지금은 여러분들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략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래요. 어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제약 회사죠. 치매 쪽에 이제 사실상 치매 치료제를 포기했었는데 다시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제 고 업체가 있습니다. 어저께 44% 대형주인데 44% 급등했어요. 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치매 관련주도 포트에 조금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표적 항암제 업체가 잘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표적 항암제 업체가 반등을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왜? 치료제 만들면 걔네들이 OEM 하거든. 그러니까 OEM인데 CMO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데 공장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공장 큰 애들, 기술 생산력이 있는 애들이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뭐 TSMC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그런 거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몰라 사실. 자 그래서 치매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퓨처캡이 오늘 많이 좀 올랐거든요. 퓨처캠이 많이 올랐는데 요거 오늘 저점 보니까 14,900원이네. 16,000원 좀 잡아보겠습니다. 퓨처캠. 자, 그 다음에 지난번 추천주죠. 원방테크도 다시 47,000원에 등록할게요. 매도 나간 분은 다시 사시면 되고요. 매도가 아직 안 나갔네요. 근데 글쎄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가셨으면 매도가 나갔을 텐데 매도가 안 나갈 리가 없거든요. 뭐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매도가 안 나가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5에서 7, 10%까지 늘리세요라고 아직은 뭐 이야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10%라고 해도 매도도 아마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오늘 고점이 48,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 구간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보시면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7,000원에 있던 원방테크 다시 또 등록하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막 위에서만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30개의 종목이 있다, 40개의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그럼 5에서 한 7% 먹으면은 계속 난 뭐 순환이 되잖아. 그러니까 고인물을 썩듯이 고인 계좌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주구장창 기다린다고 수익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100% 몰빵해서 장투를 잘 못했는데 이제라고 잘 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무조건 확률 게임이야. 네,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대로 가셔야 돈 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47,000원 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끝까지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를 내가 장중에 못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내가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지식이 아직 부족한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심리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 시장이 빠지니까 무섭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야 이거 지나봐야 알 거야. 그러니까 본인 고집이 굉장히 세서 살짜리나 팔짜리를 구분을 잘 못해요. 종목은 잘 보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은 잘 봐도 본인이 정작 급락할 때 못 샀는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해서 손실 나든가 그런 개인들이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뒤바꾸고 싶은 분들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바꾸고 싶은 분들은 그냥 전략에 맡기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다시 드립니다. 신재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결과 나오고 좀 대응을 할 텐데 물론. 아직 포트 안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차피 좋은 종목. 자, 하나솔루션. 아니다, 요거 말고 풍력으로 갑시다. 해상풍력으로 갈게요.
해상풍력으로 가겠습니다. 삼강 MNT 16,500원 16,500원. 바이오스마트 1,300원에 등록하겠습니다. 이것도 치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캠트로닉스 18,500원. 캠트로닉스 폴더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보시면 무선 충전 관련주예요. 실적은 탄탄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도 좋고 뭔가 이슈도 있고 이제 그런 종목들에 투자할 만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차바이오텍 한번 갈게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치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이처셀이나 차바이오텍. 그러니까 지금 줄기세포 쪽도 치매 쪽과 연관되어갖고 같이 투자를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뭐 퓨처캠 말씀을 드렸지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18,500원. 이것도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연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서연이나 뭐 서연 이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덕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연으로 좀 가도록 하고 11,700원 정도 전략 등록을 할게요. 윤석열이 지금 사실상 지지율이 2등이에요. 이재명 다음 윤석열인데 뭐 정치 쪽으로 뭔가 출마를 할지 말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중요한 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쪽 말고 이제 야 쪽으로 나중에 이제 총장 그만두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인물이 정치판을 뛰쳐나가거나 그냥 잠수 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대선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서는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치 유시민처럼 야, 나 정치 안 합니다 했는데 정치 할 겁니다 계속 옆에서 그냥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거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다 해도 주변 사람이 더 날려 우리나라는. 아무튼 자, K사인 같은 경우는 1,550원. 이것도 보안 관련주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보안주를 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다음 은행주 하나 좀 넣을게요. 그러니까 은행주, 제가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대형주는 평소보다 비중을 조금 더 크게, 그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도 말씀드리고 뭐 이제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4일 동안 지금 한 12% 오른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 전략 종목에 이제 편입을 시키시면 그래도 시장 올라갈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이 좀 배당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배당 이왕이면 뭐 배당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이 만약에 6% 빠지면 그냥 배당에서 5에서 6% 그냥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당 때문에 지금 투자하자기보다는 걸쳐지는 게 많다 이거죠. 위치도 괜찮고 지수도 지금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끌렸을 때도 배당 가능성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고 투자하시면 그만큼 어떻게 확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32,400원 하나금융지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상한 잡주 막 추천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을 안 드리니까 사실.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괜히 잡주 매매하다가 잘못 물리면 여러분들 없어져요. 안전하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죠. 자, 칩셋 미디어 11,800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난번에 LNF도 이야기 드렸죠? LNF. 지난번에 LNF 이야기 드렸는데, 그죠? 돌파한 거 보이시죠? 2차전지 관련주. LNF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양극재 기대감은 사실 LNF, 첨보 이런 것들이 탄력이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LNF 여전히 관심권에 두겠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매도가 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주도주를 샀다 팔았다 하면은 굉장히 좀 좋잖아, 그죠? 한 번에 매매해서, 그러니까 매수해서 쭉 가는 것도 좋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에요. 자, 이렌텍도 6,100원 잡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66,000원 전략 등록할게요. 마지막 종목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기가레인 말씀드리고 나서 어저께 급등 나왔죠, 그죠? 기가레인 그때 한번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요 자리에서 하고 이때 한번 다시 이야기 드렸죠. 매수하신 분들은 급등 나왔을 겁니다. 요 매도 됐을 텐데 오늘은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어저께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얘가 좀 밀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망치를 이제 꼬리를 좀 달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통신 장비 쪽은 조금 더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도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기가레인 9,900원, 9,090원. 네, 2,000원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2,000원으로 전략 등록하시고 매수되면은 또 역시나 그렇게 전략 매매로 등록해 놓으시면 뭐 매도는 알아서 될 거다. 근데 지금 뭐 사실상 정답은 없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전략 요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전략이라는 게 내가 이제 몇 프로 빠지면은 살 거냐에 대한 어떤 수치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9%가 일단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9% 1배에서 3차가 베이직이에요. 매수할 때는. 근데 매도할 때는 5%가 여러분들 베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말 그대로 뭐 5%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 장 좋으면 좀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차피 5%로 매도가 될 거면 제가 볼 때는 한 7% 정도 해도 매도는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예 안 가면 안 갔지 5% 보통 걸리는 것들은 7%짜리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가면은 아예 그냥 탄력적이고 아예 안 가면 안 가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가는 종목 어차피 5% 체크될 거면 7%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도 한 7% 정도로 목표선으로 좀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10개를 했을 때 매도가 나갈 때 7%에 뭐 다 나가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이제 시장이 중요한 거지만 일단 지금 요즘 같이 일단 악재가 하나 좀 반영이 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좋아질 때는 조금 더 탄력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7% 정도로 수정을 해서 목표선을 수정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5에서 얼마 7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수정하실 분들은 수정하셔서 종목 매도 전략 그 전략 매매 그렇게 좀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좀 많이 하셨고요. 시장 이제 막 좋아지는데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보다는 연말까지 그 다음에 연말보다 내년을 좀 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좋아진다고 그러는 게 무조건 그냥 몰빵하고 기다리자가 아니에요. 계속 뭔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순환시켜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시장 뺐다가 땡기는 거 빨리 땡겨주잖아, 그죠? 근데 이제 주구장창 하나만 사놓으면 이거에 여러분들 편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빠질 때는 저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오른다고 막 따라붙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 뭐 더 먹으려고 그냥 막 냅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팔 거는 또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그러면 제가 그거를 시황글에 다 이야기하잖아. 현금 얼마가 지금 유리하다. 지금은 한 20% 30%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 정도만 갖고 계시면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고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마칠게요. 네.